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디세이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제1권 신들의 회의 후 아테나가 텔레마코스를 격려하다, 제2권 이타케인들의 회의, 텔레마코스의 추락, 제3권 필로스에서 있었던 일들 내용을 정리해볼 겁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귀향하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다른 이야기 일리아스가 트로이 전쟁을 다루면서 수많은 장군들과 인물들이 등장한다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구조는 두 개의 서사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공경을 겪는데 이 일을 아테나의 도움으로 텔레마코스가 하나씩 해결하는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오디세우스 자신의 귀한 여정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다가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만나게 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집니다. 1권의 첫 단락은 이 책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에서 전하려는 전체 주제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들려주소서 무사의 신이여,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들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양시키려다 마음속으로 숱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애썼건만 그는 전우들을 구하지 못했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보들이 헬리오스 휘페리온의 소떼를 잡아먹은 탓에 헬리오스 신이 그들에게서 귀양의 날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 일들에 관해 아무 대목이든 여신이여, 제우스의 따님이여,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고대인들은 작가를 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이야기도 시 형태로 말해졌기 때문입니다. 적어서 남겨둘 수 없으니 잘 외워지는 시 형태로 이야기를 기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가인 시인은 삶을 모방하는 이야기를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작 이온에서 그의 예술론에 대해서 말했는데, 시인은 삶을 모방해서 말하는 사람이고 이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음유 시인은 모방된 작품을 다시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문화를 생각하면 작가는 신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 작품의 첫 구절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 연합군의 많은 이들이 귀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전쟁이 끝나고도 10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 모험의 과정이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는 요정 칼립소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오랫동안 집에 가지 못한 이유는 포세이돈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눈치를 보느라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돕지 못했던 신들은 회의를 통해 포세이돈이 올림포스에서 떠나 있는 사이에 오디세우스를 집에 가도록 돕자고 합니다. 여기에 좀 낯선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아가멤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의 부인과 아이기스토스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아이기스토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에게 모욕을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아가멤논의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접근했습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그의 딸 이피게네이아가 그리스 연합군의 트로이 전쟁을 위한 출항의 과정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에 아가멤논에게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을 죽인 두 사람은 수년 후에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제우스는 아이기스토스의 파멸은 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기스토스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인간들은 걸핏하면 신들을 탓하곤 하지요. 그들은 재앙이 우리에게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의 못된 짓으로 정해진 목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아이기스토스만 해도 귀향한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죽이고 정해진 몫을 넘어 아가멤논의 아내와 결혼까지 했소. 그것이 자신의 갑작스러운 파멸이 될 줄 알면서도 말이요. 우리는 훌륭한 정탐꾼인 아르고스의 살해자 헤르메스를 보내 오레스테스가 성년이 되어 고향 땅이 그리워지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살해한 데 대한 복수를 하게 될 것이니 그를 죽이지도 그의 아내에게 구원하지도 말라고 미리 일러두었소. 하지만 이런 호의적인 말로도 헤르메스는 아이기스토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아이기스토스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소.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말해주는 삶의 조건 자체가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가멤논과 아이기스토스 그리고 오레스테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 오디세우스 1권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과연 집까지 무사히 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한 불의한 일에 복수한 오레스테스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역할을 견주어 보자는 것입니다.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면서 오디세우스 집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구원자들과 아이기스토스
유리스토스를 비교해 볼 때 텔레마코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들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돕기 위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살해자 헤르메스를 오기기의 섬으로 보내 머리를 곱게 따온 요정에게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결정을 지체 없이 알려주게 하여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요. 나는 이타케에 가서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더욱 격려하고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가 장발에 아카이오족을 회의장에 소집해 그의 떼지어 사는 작은 가축들과 걸음이 무겁고 뿌리 굽은 황소들을 끊임없이 잡아먹는 모든 구원자들에게 그러지 못하게 금지하도록 말해요. 나는 또 스파르테와 모래가 많은 필로스로 그를 안내해 혹시나 듣게 될지도 모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아보게 하겠어요. 아테나는 텔레마코스에게 가서 조언합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구원자들에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후에 텔레마코스는 배를 준비해서 아버지 오디세우스와 전쟁에서 같이 싸웠던 네스토르와 메넬라우스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텔레마코스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텔레마코스는 그동안 공동체에서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 사람이었죠. 시민은 회의에서 공식 언어로 발언할 수 있고 전쟁에 자신의 무기를 들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자신이 공동체의 당당한 시민이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임을 선언합니다. 구원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불의한 행동을 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신들에게 판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텔레마코스에게 구원자 중에 안티노스가 항의합니다. 자신들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기 위해 오디세우스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은 다 페넬로페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름난 가문의 가임기 여성은 결혼하지 않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싶었지만 그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시간을 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수의를 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밤마다 낮에 짠 옷을 다시 풀러서 3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안티노스가 말하는 페넬로페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안티노스와 또 다른 구원자인 에우리마코스는 텔레마코스에게 오히려 요구합니다. 페넬로페를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그들에게 항의합니다. 안티노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내 집에서 억지로 내쫓을 수는 없소.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먼 곳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리고 내가 자청에 어머니를 내보낸다면 이카리오스에게 많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소. 아버지 쪽으로부터도 내게 불행이 닥치겠지만 어떤 신이 또 다른 불행을 내게 보내실 것이오. 어머니께서는 집을 떠나며 무서운 복수의 여신들을 부르실 테니까요. 나는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될 것이오. 그러니 나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은 절대 못하오.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 집에서 나가 다른 잔치들을 즐기시오. 텔레마코스는 또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하니 배와 선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에도 구원자들은 조롱합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도울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텔레마코스와 구원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타케 백성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구원자들의 비열한 행동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멘토르는 비난합니다. 정말이지 나는 거만한 구원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패 부리는 것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오. 그들은 그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믿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오디세우스의 살림을 먹어치우니 말이오.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다른 백성들이오. 그들 모두는 잠자코 있을 뿐 수가 많은데도 이 얼마 안 되는 구원자들을 말로 다잡아 제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오. 구원자들이 불의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백성들의 무관심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텔레마코스는 회의 후에 상심해서 아테나 신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아테나는 멘토르의 목소리로 텔레마코스를 격려합니다. 텔레마코스는 이 이야기에 힘입어 출항 준비를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도춘 가슴에 바람을 잔뜩 안았고 배가 나아갈 때 용골 주위에서 검푸른 파도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배는 파도를 치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자 그들은 검고 날랜 배 안에서 성구들을 모두 묶어 고정하고 나서 포도주가 넘치도록 가득 든 희석용 동이들을 갖다 놓고는 영생불면하는 신들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제우스의 빛나는 눈의 따님에게 헌주했다. 그리하여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에도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텔레마코스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네소르가 있는 필로스입니다. 텔레마코스는 집을 처음으로 떠났고 연장자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처음으로 직접 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떨렸을 겁니다.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을 다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텔레마코스가 당당한 사회의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테나는 텔레마코스를 격려하고 이런 격려에 힘입어 텔레마코스는 용기를 내어 네스토르에게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스토르는 텔레마코스를 알아보고 그에게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동료들이 어떻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트로이 전쟁 후에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가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아가멤논은 남아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메넬라오스는 배를 띄워 트로이를 먼저 떠났다는 것을 네스토르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은 귀환한 날 살해되었는데 메넬라오스는 귀향하며 이곳저곳 들러오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가멤논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이기스토스와 오레스테스의 이야기가 길게 언급됩니다. 1권에서 살펴본 오레스테스의 복수 이야기를 참고하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스토르는 텔레마코스에게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모두 전하고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귀향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을 메넬라오스를 찾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스토르는 텔레마코스가 육지로 이동해야 하니까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내 아들들아, 자, 텔레마코스를 위해 갈기고 온 말들을 끌고 와 마차에 매라. 그가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귀담아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서둘러 마차 앞에 날랜 말들의 멍에를 얹었다. 가정부는 빵과 포도주와 제우스가 양육한 왕들이 먹는 것과 같은 진미들을 넣어주었다. 그리하여 텔레마코스는 더없이 아름다운 마차에 올랐고 그와 함께 전사들의 우두머리인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도 마차에 올라 고삐를 손에 쥐었다. 그가 채찍질하며 말들을 앞으로 몰자 말들도 마다하지 않고 들판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 필로스의 가파른 도시들을 떠났다. 텔레마코스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계속 길을 떠납니다. 아테나가 도와주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텔레마코스 자신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텔레마코스 자신의 용기가 바로 그의 영웅성입니다. 앞으로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이야기에 등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